늦가을이 완연하던 2008년 11월 말,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풍납토성 미래마을 발굴조사단이 한 해 발굴 작업을 마무리할 무렵 이제껏 보지 못했던 유물이 발견됐다. 지금 보시는 이게 IS 붙었죠? 지금 수열내에서 IS 있는 게 좋더라고요. 대형의 대옹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1m가 넘는 대옹. 그러나 이 거대 항아리가 출토되기까지 발굴단은 험난한 여정을 건너야 했다. 한눈에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이곳엔 국가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 지역이 있다. 풍납동 197번지에 해당되는 미래마을 유적지는 한국 고고학의 역사를 다시 쓸 만큼 놀라운 발굴 성과를 거둔 곳이다. 서울 천호대교의 동쪽에 위치하고 남북으로 길게 타원형의 모습을 띠고 있는 풍납토성은 백제 초기의 토성이다. 풍납토성은 오래전부터 한성 백제 시대의 왕도였던 위례성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나오고 있었다. (1925년에는) 일본인 학자가 자루가 달린 솥인 청동초두의 유물을 보고 풍납토성을 백제 왕성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해방 이후 일찌감치 사적으로 지정됐지만, 그러나 성벽만 사적에 해당됐을 뿐 성벽 안은 무심히 방치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1990년대 들어 성벽 안쪽 풍납동 일대에 재개발 붐이 일기 시작했다. 백제의 유적지에서 대단히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움직임에 제동을 건 사람이 이형구 교수였다. 이형구 교수는 1997년 1월 초 한 공사 현장의 지하 벽면에서 무수한 백제 유물을 발견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이를 신고한다. 풍납토성의 첫 번째 발굴 작업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 결과 4m 아래의 땅에서 기와와 토기 등 수천 점의 백제시대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발굴이 끝나자 다시 공사가 재개되고 유물이 나왔던 현장에는 아파트가 완공됐다. 그리고 2년 후인 1999년, 이번에는 미래마을 주민들이 미래마을 부지 내에 건축물을 짓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을 담당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반대의 근거는 백제 유적지의 보존이었다. 처음에 저희가 여기를 발굴할 때가 2000년 당시였는데 저는 사실 여기를 발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는 발굴하지 않아도 당연히 백제의 중요한 그 유물이 나올 것이고 그 위치상 왕궁하고 관련된 시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는 발굴하지 않고 그냥 보존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500년의 역사를 지닌 한성 백제. 그 한성 백제의 수도였던 하남 위례성을 찾는 일은 곧 잃어버린 백제의 역사를 찾는 일이었다. 삼국사기에 하남 위례성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만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미래성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실정이었다. 백제의 왕성일지도 모르는 곳에 또다시 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안 되며 이 부지는 반드시 국가사적지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생각이었다. 실제로 이제 여기에 재건축을 하려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주민들은 그 말은 뭐 너무나 그 공허한 얘기고 실제로 파보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파보고 정말 유물 토기 쪼가리 하나라도 나오면 그때 우리가 양보하겠다. 주민들의 요구로 지난 2000년 시굴 조사가 시행됐지만 예상대로 백제 유물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장도 강경했다. 이제 풍납동은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 백제 유물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 뒤로는 뭐 아파트를 못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처음 97년에 풍납토성 아파트 공사 중에 유물을 발견 신고하셨던 그 이영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풍납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풍납동을 이렇게 만든 어떤 원흉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이렇게 정말 감금해가지고 이영구 선생님을 어떻게 이제 해코지 하려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서 저희가 그 전경 부대를 동원해서 그 전경의 호위 상태에서 이영구 교수님이 피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마을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갈등의 소지는 계속 남아 있었다. 보상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주민들 간의 심한 갈등과 이해관계가 부딪힌 것이다. 지금 이 풍납토성 같은 경우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많이 있고 땅이 넓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주민들이 그 풍납토성 보존하는데 요구하는 액수는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을 그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7, 8조 이상의 그런 보상액이 들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니 무슨 유적을 하나 보존하는데 뭐 7, 8조가 말이 되느냐. 그리고 미래마을 보존하는데도 한 2천억 이상이 예를 들어 소요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예산을 섣불리 내줄 수가 없거든요. 주민들은 이미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 논리에 의해 아파트를 짓는 것은 포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요구한 천문학적인 보상금에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이다. 주민들과 정부의 갈등은 심해져 갔다. 그래서 그때 그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도 예산처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자료를 제시하면서 요구를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주민들의 공이 컸어요. 그 당시에 이 미래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이제 지금은 기획재정부지만 옛날에 기획예산처에 가서 신나통을 들고 가서 분신을 하겠다라고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그 요구를 통해서 그 예산이 그때 이렇게 그 할당이 됐고요. 그 예산을 통해서 미래마을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상을 끝내고 2003년부터 그 한 10년 가까이 저희가 이제 학술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미래마을 부지는 유적지로 지정됐다. 참으로 길고 험난했던 조정 과정이었다. 지난 2003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백제왕성과 풍납토성의 관계를 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발굴단은 도로 유구들과 기와가 얹혀진 상태로 있는 초석 건물을 발견했다. 백제의 왕성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였다. 그해 11월 미래마을 유적지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서서히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땅속에서 깨진 항아리 파편들이 보이는 것이었다. 좀 의심은 했었어요. 유구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토기들이 나타날 때는 토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출토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런 양상들하고는 좀 다르게 좀 더 이렇게 밀집되게 더 나타났던 것 같고, 이게 한 겹을 걷어내고 나서도 그 아래 계속 확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좀 뭔가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부분들은 신중을 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땅 밑에 흙을 파내려 가자 땅 속에 묻혀있던 토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얼핏 보기에도 온전해 보이는 유물이었다. 담당 조사원으로부터 이거 뭐 대박일 것 같습니다 라는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뭔 얘기냐 그랬더니 1m가 넘는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대형 항아리. 이런 발견은 처음이었다. 그런 만큼 발굴단의 기쁨은 컸다. 항아리가 제대로 이렇게 안에서 출토가 된 거는 그렇게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좀 특이한 그런 성격을 가진 유가 아닐까에 대한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들을 많이 옆에서 이렇게 펼쳤던 것 같아요. 무엇을 담거나 저장하는 데 쓰였을 항아리. 그런데 왜 1m가 넘는 큰 항아리가 필요했던 것일까? 발굴단은 이것이 왕궁에서 사용되는 음식물을 저장하고 조달하는 창고임을 추정했다. 대형 항아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것이었다. 이 위치 자체가 지금 이제 도로를 따라서 왕궁으로 근접해가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뭔가 왕궁에 딸려있는 부속 창고군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 항아리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왕실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뭐 식생활 용수라든지 아니면 뭐 제사할 때 사용했던 어떤 뭐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두는 용도였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더구나 항아리 속의 흙을 제거하는 중에 그 안에 들어있던 중국제 청자 대접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한성 백제가 바다 멀리 중국과 활발한 무역 교류를 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기록으로는 존재하지만 그 실체는 알 수 없었던 한성 백제의 수도 하남 위례성. 어느 날 호련히 사라진 백제의 역사 찾기는 지금부터 시작인 셈이다. 당시 사찰이나 왕궁에서만 쓰이던 기와가 풍납토성의 미래마을 유적지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과 출토된 유물들의 시기가 한성 백제가 존재하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 풍납토성이 어쩌면 한성 백제의 왕궁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게 했다. 고대 한성 백제의 비밀을 안고 있는 풍납토성. 그 비밀을 푸는 열쇠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까지 재산권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을 겪어야 했다. 문화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피할 수 없었던 험난한 여정이었다.